안녕하세요. 예, 그 장애인을 위한 이제 보조공학 시리즈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을 공부하려면 먼저 그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란 무엇인가, 그 장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세계 강좌를 맡은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장애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애인이란 말 우리가 옛날에는 또 뭐 장애자라 그랬다가 장애자란 말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존칭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사람 인자로 해서 장애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뭐 장애인이든 장애자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장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WHO에서 ICF라는 이건 뭔가 하면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and 뭐 Disability 이런 건데요. 바로 그 국제 장애 분류표를 만든 겁니다. 본래 WHO에서는 ICD라 그래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 있거든요. 질병을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의 표준을 제시하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장애 분야도 이제 국제적인 표준을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요. 거기서 이제 장애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 이제 impairment 손상, 임페어먼트는 이제 몸에 어떤 손상을 하는 거죠. 몸의 기능의 손상, 그리고 activity limitation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을 커버하는 통합적인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장애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라고만 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저 사람은 시각장애, 그러니까 장님이다. 뭐 눈을 못 보고 장님이다. 그다음 벙어리다. 뭐 청각장애인이다. 그리고 못 걷는다. 뭐 다리를 쩔뚝긴다. 쩔뚝발이 이렇게 이제 그 몸의 어떤 기능, 신체 기능의 어떤 손상, 상해, 임페어먼트 그것만을 가지고 이제 주로 장애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했는데 임페어먼트는 하나의 바디 펑션이나 구조의 문제이지만은 액티비티 리미테이션, 액티비티가 제한받는다. 곧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타스크나 어떤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부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articipation restriction이라는 말은 participant 참여인데요. 참여라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 그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회 참여의 리스트릭션, 제한을 갖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개인이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자기도 삶의 생활에 참여,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참여하려는데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세 분야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신체에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나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 부닥치게 되는 문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회 참여에서 활동하려고 그러는데 사회 참여를 하려고 그럴 때 어떤 부닥치는 문제. 이런 것을 총합적으로 이제 그 장애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은 단순히 아까 앞에서 봤듯이 세 분야로 이렇게 했죠. 장애라는 건 단순히 헬스, 우리가 건강이나 어떤 보건, 어떤 그 질병, 의학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도리어 보다 더 어떤 개인이 어떤 아까 말했죠. 사회에 참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떤 작업이나 어떤 뭘 수행하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할 수 없는 어려움이 겪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신체적인 어떤 특수한 조건의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뭘 하려 그럴 때 뭐가 이게 자기 같은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없게 만들어놔서 액티비티를 할 수 없고 또 이와 같은 사람이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뭔가 사회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사회 참여의 기회마저 이렇게 이제 그 차단되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 그래서 이러한 그 콤플렉스한 피노미나를 바로 이제 그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은 개인의 신체와 어떤 사회의 어떤 특성, 개인 신체의 특성과 사회의 특성 간의 어떤 인터액션,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좀 복잡한 현상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이런 이제 어떤 그 장애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닥치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overcoming the difficulties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람의 어떤 신체는 그 사람의 신체는 그 사람 고유의 어떤 하나의 특성이거든요. 그걸 무조건 다 획일적으로 어떠도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뭘 고칠 수 있습니까? 바로 환경 그리고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제약, 아까 말한 액티비티를 제한하고 파티시페이션을 제한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장애물, 배리어를 제거해 줌으로써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CF에서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라는 이제 건데요. 그 약자인데 여기에는 일단 약간 아무래도 WHO니까 이제 인간의 신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헬스, 그래서 바이오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어떤 이제 사회, 그래서 소시오 그리고 폴리티컬한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바이오 소시오 폴리티컬한 모델로 이제 WHO에서 이제 이렇게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식을 잠깐 보면은 바로 아까 앞에 말했던 바디 펑션의 임페어먼트가 와서 그리고 어떠한 행동에 작업의 리미테이션이 온 경우 사회를 참여하는 파티시페이션의 리스트릭션이 오게 돼서 바로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개인의 장애의 정도와 장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정도가 결정이 되고 바로 거기에는 아래쪽에 보면은 어떠한 또 팩터들이 있냐면 바로 그런 데는 개인의 environmental 팩터 바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개인의 어떤 신체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제공된 쉽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야구 선수 중에서 왼손으로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오른손잡이야 돼. 그래서 아예 야구 글러브를 왼손잡이용 글러브는 아예 국가가 생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손잡이는 야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야구라는 행위를 할 수 없어서 같이 야구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놀 수도 없는 그런 야구라는 액티비티를 못함으로 있어서 그 친구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고립되고 차별받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장애인을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는 장애인 대부분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자, 불구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좀 한국적인 이제 언어의 어떤 그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외국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the person 사람을 the condition보다 앞에 세운다. 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여기 밑에 not이라고 된 the blind, the disabled, the deaf. 이러면 그 사람 장님, 장애자도 disabled. 그러니까 disabled이나 deaf나 blind 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바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 individual or people인데 with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어떤 장애를 사실 갖고 있단 말보다는 겪고 있단 말이 더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건 뒤에서 이제 정의를 보면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요. 바로 어떠한 장애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저 사람은 the disabled 그래 버리면 아예 disable 못하는, 뭘 못한다는, 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을 딱 낙인찍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바로 사람인데 people이나 person인데 with disability 어떤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그 소셜적인 개념으로, 사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disability보다는 도리어 이제 어떤 capability, 못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 사람이 어떤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유저, 휠체어를 사용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저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휠체어를 사용해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이제 더 장애인을 제대로 이제 그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장애인 이해를 방금 같이 ICF 모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장애를 정의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 주제인 재활공학 보조기기와 또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연결짓기 쉬운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장애를 한 번 더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이런 하나의 도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97년도에 IOM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낸 연구 보고서 Enabling America라는 그런 보고서에 이제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바로 IOM이라는 곳은 이제 Institute of Medicine에서 해서 미국에 있는 의학 학술원입니다. 학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바로 어떤 학문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이렇게 낸 사람에게만 그 회원 자격증이 주어지는. 그래서 50, 60이 돼야지 그 학술원 회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어떠한 분야의 가장 뛰어난 업적과 공로를 학문적인 업적과 공로를 가진 분들의 모임이죠. 바로 의학 학술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가진 그런 분들이 그런 학자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학의 최고 기관으로 말할 수 있죠. 그 의학의 최고 기관인 IOM에서 1997년도에 만들어낸 연구 보고서 Enabling America라는 곳에서 깁니다. 그다음에 Enabling America라는 제목을 보면은 Enabling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Enabling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상당히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enabling 바로 disable의 반대인데요. disable은 뭐를 못하게 하는데 enable은 하게 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disabling 프로세스에서 disability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enabling 뭘 못하는 걸 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nabling America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아메리카의 미국의 장애 문제를 enabling 해주는 바로 미국의 장애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그런 이제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바로 disabling and enabling process를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도표를 아주 잘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은 제일 왼쪽에 보면은 the environment가 있습니다. environment 내가 네모가 바로 environment,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그 안에 사람이 있죠. person, the person이 in the environment. 바로 네모라는 environment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개개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잘 수용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아까 말했던 액티베이션 그리고 파티시페이션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으로 disabling 프로세스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 생길 수도 있고 사고나 이런 거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바로 어떤 개인의 니즈가 enlarge 됐습니다. 뭔가 하면 개인의 니즈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제 항상 저는 그래서 제 예를 드는데요. 1985년도에 제가 카이스트에서 석사과정 4학기 시작하는 9월에
제가 사고로 높은 곳에 떨어져서 목뼈 5번째를 다쳐서 이렇게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같은 1985년도 9월 그 이전까지는 아주 제가 건강하고 액티브하고 쾌활하게 그리고 인생을 사는 젊은이였습니다. 만으로 24살이었는데요. 그 말은 바로 내가 살던 그 1985년도의 서울의 환경에서 그 환경이라는 내분 속에서 잘 수용돼서 그 속에서 어떠한 내가 원하는 액티비티 그때 뭐 대학원생이었으니까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서울 시민으로서 또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별 문제 없이. 그런데 디세이블링 프로세서 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바로 목뼈가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는. 그랬더니 어떤 니즈가 내 개인의 어떤 니즈가 크게 많아졌어요. 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전혀 못 움직이니까 전동일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디 우리 학교를 다시 가려고 그랬더니 학교가 다 언덕에 막 계단이 몇 개씩 있고 아예 들어갈 수 없는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을 휠체어 타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성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또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타고 다닐 수 있는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 그런 것을 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옛날에는 필요하지 않은데 바로 그런 새로운 필요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로 디스에이블링 프로세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디스에이블링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가운데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 그림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D의 네모는 똑같습니다. 그 말은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바로 내가 다치던 1985년도 9월달 내가 다치기 전과 바로 다치기 후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1985년도 9월의 서울의 환경은 똑같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변했어요. 나라는 사람의 몸이 전신마비가 되는 바람에 방금 얘기했지만 전동일체도 필요하고 어디 가면 접근성도 필요하고 교통수절도 필요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필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모난 그 환경은 내가 잘 지냈던 그 환경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갑자기 다쳐서 생기게 된 그런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1980년 딱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그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 장애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재활병원도 없었고 재활 치료하는 것도 없었을 뿐더러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그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기를 공급한다든지 활동보조인을 공급한다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건물들의 접근성을 다 보장을 한다든지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니즈가 그 네모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저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그 환경에서 그 사회 속에서는 그 사람의 니즈가 수용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서포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아까 봤던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파티시페이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시 그 대학원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라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교통수단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또 나를 따르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건물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그래서 내가 사회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바로 디스어빌리티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디스어빌리티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의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potentially disabling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장애라는 것을 겪게 될 어떤 그 몸의 잠정적인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데 바로 환경이 내 니즈를 서포트해 주지 못하니까 내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사회 참여를 전혀 할 수 없는 아주 중증, 아주 심한 장애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심한 장애를 겪게 되는 어려움, 디피컬티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아까 말씀 enabling America라고 했잖아요. enabling 이 상황을 어떻게 enable 서울을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밑에 축을 보면은 functional restoration 바로 먼저는
내 몸을 고쳐주면 되겠죠. 내 신체적인 기능이 제한됐는데 그 제한된 신체적인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보고서를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IOM, 미국 의학의 최고 기관인 미국 의학학술원에서 만들어낸 보고서인데,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이 제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 다친 지 30년 됐는데 제가 의학적으로 제 몸을 고쳐보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도 전혀 조금도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몸 상태는 똑같이 전신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장애라는 문제는 장애 이런 몸의 조건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기 몫을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장애라는 문제는 의학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면은 물론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네모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환경에 그 사회에 수용돼서 똑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 바로 펑셔널 리스토레이션, 그 사람의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의학적인 한계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그냥 이걸 방치해두고 그 사람은 그냥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회에서 버려진 그런 상태로 놔둬야 될 거냐? 똑같은 우리 인간이고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니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똑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신체가 니즈를 줄일 수 없으면 어떻게? 바로 뒤에 네모를 키워주면 된다. 그래서 그 네모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그 말은 바로 네모가 뭐라 했죠? 환경입니다. 환경을 바꿔주면 environmental modification,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네모가 커진 것을 서울 이제 2015년,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2015년 지금의 서울로 봤을 때 지금의 서울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30년 전에 비하면은. 자, 30년 전에는 바로 이와 같이 아까도 말했죠. 어텐드 케어, 활동보조 서비스도 없고, 정부에서 어떠한 보조기를 지원하는 것도 없었고, 전동일체를 시장에서 파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없었고, 건물료도 안 되고,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이런 법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지금의 서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바로 활동보조 서비스가 24시간까지 가능한 그런 저희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에서는 최소한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휠체어를 이제 지급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는 지금 400여 대의 콜택시가 있는데요. 각 지방에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복잡한 지하철 선이 있는데, 그 지하철역의 대부분이 아마 한 8, 90%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의 30%가 저상버스가 돼서 휠체어 탄 채로 아주 그 부분적이지만 탈 수 있는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공공근무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접근성을 갖추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편의시설 정지법 같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여러 가지 법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더니 자,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처음 다쳤을 때는 아무것도 나의 니즈를, 나의 필요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없는 그 시절에는, 제가 다쳤을 때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10손가락을 다 전혀 못 쓰는데 제가 펜을 잡을 수도 없고 노트를 쓸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동일치 팔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수동일치를 제가 밀 수가 없거든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모든 건물은 다 들어갈 수가, 휠체어 탄 데 들어갈 수가 없죠. 휠체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집안에 그냥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으로 나는 이게 가족에게 짐만 되는 아주 진짜 진짜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같다라는 그 자괴감 속에서 살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더니 제가 1년에 두세 번은 해외 출장 나갑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또 재활공학 이런 전문가로서 항상 많은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최소한 두세 번 정도 어디 외부 회의 다니고 강의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또
어디 어디 뭐 주말이면 가까운데 어디 이제 외식도 다 가고 이런 일반 사람들이 그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왜? 내 신체 기능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신체 기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니까 저도 일반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아직 그 대학 교수로서 이런 어떤 재활과학 전문가로서 나도 너무 바빠서 프로젝트 그만해야 되겠다. 좀 꺼내야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교통수단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같이 욕창이 나지 않게 해주는 특수방석, 맞춤형 방석. 이거 비싸지만은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떨 적에는 뭐 레포트 써야 되고 뭐가 있어서 막 새벽 3, 4시까지 앉아 있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잘못하면 되면 욕창 생기는데 이런 그 오래 앉아 있어도 욕창을 안 나게 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남과 같이 밤 2시, 3시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저에게 차가 있는데 바로 드디어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제 스스로 제 손가락을 전혀 못 쓰는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제 차에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항상 어떤 내가 운전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 우리 딸 아예 학교를 데려다 주거나 같이 쇼핑하러 갈 때 제가 항상 운전을 하고 또 어디 지방 여행을 가도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아주 그 행복한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됐죠. 요건 제가 미국서 그 동영상인데 지나가고요. 자, 바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서 제일 위에 제목에다 그랬죠.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는 이네이블러다. 바로 이네이블링 하게 해주는, 이네이블 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에이전시다. 바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 경우에도 이런 전동일처가 있게 되겠다. 아까 욕창목 방석 그리고 전동일처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기기 제가 쓰는 또 컴퓨터를 쓰기 위한 보조기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제가 대학 교수로 활동하는데 이상묵 교수는 저보다도 한 레벨을 더 높게 다쳐서 제가 쓰는 이만큼 그 팔꿈치 정도 움직이는 이 정도의 팔도 못 입서기 때문에 모기야가 전신마비입니다. 그렇지만 이상묵 교수님도 다치고 나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 지금 그 빨갛게 앞에 있는 인테그라 마우스라는 건데요. 저거를 통해서 컴퓨터를 얼마든지 불편 없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까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머리 양쪽에 있는 까만 그것이 단순한 헤드레스트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휠체어를 좌우로 움직이고 앞으로 가게 하는 전동 휠체어를 컨트롤하는 특수 컨트롤러 장치입니다. 저걸 통해서 자기가 휠체어를 마음대로 자기가 움직이면서 탈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컴퓨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서울대학 교수로 바로 복귀를 하실 수 있었어요. 왜? 이런 것이 없었으면 그분은 서울대학 교수로 바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할 수 없는 일을 대학 교수 일 이런 기술이 없었다면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대학 교수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네이블러의 역할을 하는 바로 이제 그런 보조기기 덕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도 이제 그 보조 기술은 다른 이제 네모 대신에 매트로 표현했는데요. 매트가 이제 두 가지가 사람은 똑같은데 위에 매트는 탄탄해서 잘 서포트를 해주는 환경을 대변합니다. 근데 아래 매트는 잘 엉성하게 짜여져서 그 사람이 올라가서 활동하려고 할 때 출렁출렁거려서 넘어져 갖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은 바로 30년 전의 서울이라고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매트 위에 올라가 있느냐 어떤 환경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왼쪽에 해야 되죠. 바로 disability, 장애의 the amount of disability, 장애의 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어느 환경에 있느냐. 제가 15년 전쯤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다시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서울에서는 제가 한 50% 정도의 장애를 겪고 있었다. 그러면 미국을 가니까 한 20%밖에 장애를 안 겪더라 이거야. 네, 미국은 가니까 한국에 없던 활동보조 서비스 모든 버스가 다 휠체어 탄소로 탈 수 있고 학교에서 필요한 건 다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한국하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한국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겪게 되는 장애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장애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바로 장애라는 것은
액티베이션 어떤 활동에 어떤 작업에 어떤 제한이 있거나 그리고 그래서 사회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제약이 있는 그런 것을 장애라고 봤을 때 바로 환경이 바뀌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내가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은 그 불편한 몸으로도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대학 교수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춰지니까 나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바로 장애를 덜 겪게 되더라 이거죠. 물론 장애라는 것이 완전하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장애를 이해하게 되면은 바로 분명해집니다. 장애 문제 해결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 사회가 서포트 해주면은 그 환경을 바꿔주면은 바로 장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마디만 더 여러분들에게 장애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항상 말할 때 장애라는 것은 지금 설명에 의하면 그 사람이 신체에 가지고 있는 게 장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와 환경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 사회가 얼마나 잘 서포트해 주냐에 따라서 환경이 결정이 돼서 그 환경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장애거든요. 그래서 장애는 person with disability인데 그 with라는 뜻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겪고 있다. 그래서 장애는 가진 것이 아니라 장애는 겪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